그 방송하는 거를 이제 회사 사람들도 알아요. 아는데 그냥 회사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술 한잔을 했거든요. 저는 코로나 전 때도 마스크를 꼈어요. 미세먼지 같은 게 싫어가지고 그 술 마시고 이렇게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 길에 제가 또 이렇게 주섬주섬 마스크를 꼈어요. 그때도 이제 공기질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꼈더니 사람들이 야, 너 코로나도 끝났는데 안 답답해? 마스크 왜 껴? 혹시 사람들이 알아볼까봐? 막 이러는 거예요. 아니라고. 나는 야, 난 그 코로나 전부터 꼈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오해를 잠재웠는데 사람들이 야, 너 알아볼까 봐 끼는 거야? 막 이러는데 아니야, 아니야, 나는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. 그래도 막 완전 진땀 흘리면서 사람들이 엄청 놀렸어요. 그거 가지고. 코로나 전에도 좀 미세먼지 심한 날 마스크 안 끼면은 그날 두통이 좀 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마스크를 끼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코로나 상관없이 저는 그냥 끼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놀린다고 너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끼는 거냐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웃었습니다. 뭐 그냥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우리 나시 월클 아닙니다. 네, 수원에서 혹시 보면 아는 척 한다고 하는데,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오프닝 멘트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달해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. 영화로운 밤, 나이트 시네마입니다. 녹음 시점인 지금 5월 16일 밤 11시를 지나고 있고요. 지금 이 프렌드와 유튜브에서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.2배속이나 1.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.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첫 번째 소개드릴 거는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인데 요 개봉작 소개 영화 뉴스는 지난주에 진행했던 거 그대로 편집해서 올렸고요. 그리고 요때 제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를 보고 와서 너무 재밌었다면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가오갤 3 꼭 보세요. 너무 재밌어요.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을 모아서 편집을 해서 한 5분 분량? 그렇게 해서 올렸더니 이게 지금 조회수가 폭발을 해가지고 제 기준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이걸로도 이제 신규 구독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정말 효자 컨텐츠입니다. 너무 효자 컨텐츠입니다. 그래서 썸네일을 이제 개쩌는 작품이지만 씁쓸했던 이유 요렇게 약간은 어그로성으로 좀 만들어봤는데 요게 통했나 싶기도 하고 역시 유튜브에서 성공하려면은 5분 내외로 만들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요거 그 낚시에 대한 해명을 좀 하자면은 개쩌는 작품인 건 맞죠. 너무 좋은 작품인데 씁쓸했던 이유는 이제 두 번 다시 마블에서는 이 정도 퀄리티의 작품은 보지 못할 것 같다. 그래서 씁쓸하다. 뭐 요런 식의 내용으로 이제 썰을 풀었던 컨텐츠입니다. 네. 그리고 테레지님이 길 가다가 보면 사인해달라고 해야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. 저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니까요. 나중에 뭐 선글라스라도 껴야 될 판이네요. 정말 그래요. 사인 미리 만들어더라고요. 근데 그 은행 같은 데서 사인하라고 하면 그냥 제 이름 정자로 쓰거든요. 사인이 없어가지고. 네. 근데 여기서 사인을 만들면 진짜 월클병 걸리는 거잖아요. 저 안 만들래. 저 그냥 이 악물고 안 만들겠습니다. 사인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저희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엄청 맛있는 고사리 삼겹살 집이 있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그런 여행지 가면은 보통 같은 식당은 두 번 안 가잖아요. 근데 거긴 두 번 갔어요. 그 정도로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번 갔던 집인데 거기에 연예인 사인이 완전 그 벽을 타고 도배가 돼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 와이프가 오빠도 저기에 뭐 하나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. 그래서 이것도 우스갯소리를 한 겁니다, 여러분. 진지하게 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. 웃자고 한 소리예요. 네,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먼저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, 라이드 오어 다이. 그 운전할 거냐 죽을 거냐 뭐 이거죠. 이거 약간 그거 같아요. 소지섭 그거 아니에요? 운전하면서 나랑 사귈래 아니면 죽을래 나랑 밥 먹을래 아니면 뭐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. 약간 그 뉘앙스도 좀 나네요. 어쨌든 분노의 질주 10편입니다. 그 한간에 떠도는 얘기로는 뭐 10편이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1편 제작이 발표가 됐고요. 그래서 11편도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만 약간 그거예요. 10편과 11편이 파트 1, 파트 2의 개념으로 나뉜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저희 어벤져스 엔드게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뭐 파트 1, 파트 2 이런 개념으로 나뉘었었잖아요. 뭐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마지막 편은 뭐 파트 1, 파트 2 이런 식으로 나뉘었듯이 이제 그 10편과 11편은 뭐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하는데 요 11편이 이제 그냥 이거는 아무 근거 없는 제 내피셜입니다만은 아무래도 11편이 진짜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
근데 분노의 질주 시리즈는 개인적으로 저랑은 잘 안 맞아요. 그러니까 액션 좋은 것도 알겠고 뭐 다 알겠는데 이상하게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와 재밌다 액션 쩐다 정말 흥분된다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고생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패스트 앤 퓨리어스가 원제였죠 분노의 질주가. 근데 1편, 2편 요때까지만 해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카 체이싱만 위주로 그렇게까지 막 집요하게 공들였던 작품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정말 센세이션 해가지고 그런 걸 보는 재미로 보긴 했는데 지금 10편까지 온 이상 그 중간에 그 작품들은 그다지 뭐 그렇게 재밌게 봤다라는 느낌으로 보지는 못했어요. 저는 그랬습니다.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편까지 이렇게 명맥을 이어왔다는 거는 참 진짜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뭐 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근데 해외 평론가 반응이랑 소셜미디어 반응이 이미 떴는데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해요. 뭐 이렇게 재밌다, 뭐 잘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역대 시리즈 중에 최악이다라는 뭐 이런 반응도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 호평과 혹평 모두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이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한 이 빌런 캐릭터는 역대급이다.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혹평을 하시는 분들도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볼까 말까 엄청 망설였어요. 망설였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품에 대한 기대는 내려놓을지언정 이 제이슨 모모아가 연기한 이 빌런 캐릭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되게 웃겼던 게 오늘이 화요일이죠. 그리고 내일이 수요일이고 정식 개봉이 수요일이잖아요. 저희 동네에 있는 영화관에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가는 그 0시에 상영관이 하나가 잡혀 있어요. 그래서 제가, 수요일날 퇴근하고 뭐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있나 이렇게 쭉 보다가 그 상영관을 딱 보고 빵 터져가지고, 야, 이렇게 상영을 하면은, 수요일 개봉이니까 어쨌든 뭐 페이크는 아니지. 뭐 맞긴 맞는 얘기인데, 0시에 이렇게 상영관을 잡아놨네라고 하면서 되게 신선했던,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어쨌든 영시 하면은 솔직히 그 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보고 싶은 관객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상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그리고 저 같은 유부남의 입장에서는 유부남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그런 심야 시간대를 좀 더 선호해요. 왜냐면 아이까지 다 재운 요런 심야 시간대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0시가 아니라 뭐 한 11시만 됐어도 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0시는 솔직히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긴 한데 어쨌든 뭐 분노의 질주 시리즈의 팬이고 0시에 하네? 나는 그날 아침까지 난 못 기다리겠는데 그런 분들은 뭐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진짜 요즘 극장들이 정말 뭐 다양한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이슨 모모아는 이미 외모에서 빌런의 기운이 철철 흐릅니다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. 이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요거 예고편 보면은 그 제이슨 모모아가 굉장히 그 불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제이슨 모모아가 왜 이렇게 살쪄서 나왔어?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제이슨 모모아가 일부러 벌크업을 하고 나왔구나. 어떤 빌런의 이미지 때문에 외모를 일부러 그렇게 증량을 해서 맞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쿠아맨에 나오는 그 제이슨 모모아, 아쿠아맨이랑 그 왕자의 게임에서 나왔던 그 제이슨 모모아의 그 몸이 일부러 감량을 하고 나온 몸이래요. 제이슨 모모아는 체질상 그리고 유전상 그냥 숨만 쉬어도 벌크업이 그렇게 되는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은 영화 유튜버도 아니고 운동 유튜버의 그 컨텐츠를 보다가 알았어요. 그래서 그 운동 유튜버가의 컨텐츠가 뭐였냐면은 그 몸 좋은 그 스타들 있잖아요. 그 스타들의 루틴을 소개해주는 그런 유튜버였거든요. 근데 그 운동 유튜버의 이 제이슨 모모아가 나왔는데 그 루틴을 소개해주면서 했던 얘기가 그 영화 촬영을 위해서 일부러 감량을 하고 마음먹고 감량을 하고 나온 게 그 아쿠아맨과 왕좌의 게임에 나왔던 그 몸이고 남들은 빡세게 증량해야 그 몸이 되는데 제이슨 모모아는 그 체질 때문에 감량을 해야 되는 거야.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저 몸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제이슨 모모아의 그러니까 증량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야 진짜 대단하다. 체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테이지님이 부럽다라고 하시네요. 그죠?
저도 참 부러운 몸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15세 관람 가고 2시간 20분 정도면은 뭐 요즘 극장 개봉작들이 전부 다 뭐 2시간에서 2시간 반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. 근데 2시간이 넘어가면 약간 긴 느낌이 드는데 모르겠어요. 요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출연진이 엄청 짱짱합니다. 빈 디젤, 존 시나, 미셸 로드리게스. 이 누나 너무 멋있죠. 그리고 타이리스 깁슨, 브리 라슨, 제이슨 모모아, 그리고 제이슨 스타뎀. 그리고 겔 가독도 나오고요. 지금 캐스팅이 장난 아닙니다. 샤를리즈 테론, 이건 뭐 캐스팅 비로만 뭐 어마어마하게 썼겠는데? 그래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, 그 혹평을 했던 평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그 평 중에 또 하나가, 나는 혹평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맛은 있다, 이런 얘기는 또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좀 더 궁금해졌습니다. 아예 뭐 극장에서 볼 생각이 없었는데 자꾸 이 배우들 얘기, 캐릭터 얘기 이런 게 나오니까 한번 시간이 맞으면은 좀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분노의 질주 시리즈들 뭐 요즘 뭐 뇌절이다 뭐 이렇게까지 길게 갈 시리즈는 아니었는데 너무 길게 왔다 이런 평도 물론 받고는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자본주의로 움직이는 이 헐리우드 시장에서 10편까지 왔다는 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요,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작품인데요. 블랙 코미디물입니다. 해외에는 이미 작년에 다 개봉을 했어요. 그리고 국내 개봉이 유독 좀 늦어진 감이 있는데,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속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근거 없는 그냥 제 내피셜인데, 유독 해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한 작품들이 국내에 좀 더디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제 느낌에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 슬픔의 삼각형이 그런 작품이고, 요게 무려 2022년 제75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고요. 이게 그 계층 구조를 되게 비꼬는, 그러니까 사회 구조와 계층 구조를 되게 비꼬는 블랙 코미디물이라고 하고요. 코미디물이기 때문에 그 되게 코믹한 상황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, 요거 시사회로 보고 오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깔깔깔깔 웃으면서 빵빵 터질 수 있는 그런 코미디류가 아니라, 이게 그 사회 계층이랑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을 꼬집는 그런 그 코미디류여가지고 약간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류의 코미디가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나오는데,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요런 블랙 코미디 그리고 사회 풍자물 요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유쾌하게 그리고 되게 속 시원하게 볼 수 있는 반면, 이 플레이타임 내내 그런 기조들을 쭉 이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피로감을 좀 느낄 수도 있다. 뭐 요런 이야기들도 나오기는 하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제목이 슬픔의 삼각형이잖아요. 그래서 계층 구조를 이제 다룬다고 하니까 그 피라미드를 이제 의도를 해서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제목을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이 슬픔의 삼각형이 뭐냐면은 저희 약간 인상 찡그릴 때 미간에 이렇게 인상 찡그리면 이게 잘 보이려나? 이렇게 인상 찡그리면은 미간에 이렇게 약간 그 주름 잡히잖아요. 요 주름 잡히는 요거를, 그 눈썹 사이에 요 잡히는 요 주름을 보고 이제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따서 이제 요 제목을 지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 제목만 봐도 이제 이 작품을 보는 동안 관객들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 것인지 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? 어쨌든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. 빌보우님이 슬픔의 삼각형 볼까라고 하는데, 자, 여기서 또 제가 맨날 그 진행할 때마다 맨날 하는 그 얘기를 똑같이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가 않습니다. 해외에서 상 받고 뒤늦게 국내 개봉을 하는 작품은 뭐다? 상영관 수가 정말 적다. 정말 적다. 참고로 제 생활권에는 상영을 하지가 않습니다. 이래서 서울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나 봐요. 진짜. 그래서 빌버님이 볼까라고 말씀하셨는데,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면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, 저는 정말 부득이하게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OTT 공개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테리즈 님도 원정 띄워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. 네, 자, 이렇게 이번 주 개봉작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. 영화 뉴스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개봉 18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. 지금 가오갤도 지금 막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, 정작 국내 영화는 지금 뭐 100만 겨우 넘겨가지고 막 기사 나오고 하고 있는데, 해외 영화들은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. 관객들이 괜찮은 작품이 나오면은 어쨌든 극장에 가긴 간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, 극장에 갈 만한 괜찮은 작품에 대한 그
기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가오갤 정도는 돼야 간다. 슈퍼마리오 정도는 돼야 간다.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진짜 한국 영화가 이런 작품들을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마지막에도 이야기를 언급을 한번 하긴 할 건데요. 마지막에 제가 소개드릴 그 기사가 영화가 위기일까 영화관이 위기일까라는 기사를 마지막에 소개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거기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극장 개봉보다는 이제 오히려 빠른 OTT 공개가 한국 영화 입장에서는 좀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인어공주에 대한 소식인데 인어공주 에리얼 역할의 한국어 더빙을 그 뉴진스 멤버인 데니얼이 맡게 됐죠. 그래서 지금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. 정작 이 유튜브 댓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너무 기대돼요. 이런 팬들의 그 글들이 많긴 한데 그 유튜브 댓글 말고요. 그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은 영화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우려의 목소리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뭐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증된 배우분들이 이제 한국어 더빙을 해주시는데 이 데니얼 같은 경우는 전문 성우 더빙이 아니라 그 유명 연예인 더빙이 옛날에도 몇 차례 조금 논란이 됐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즈니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조금 많이 실망스럽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모르겠어요.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어떤 좀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뭐 적절한 캐스팅이었나 아니냐 요거는 저는 보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나름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캐스팅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. 테레지님은 디즈니가 더빙에 신경을 많이 쓰긴 하네요 라고 하시고요. 그리고 파임님이 까복가의 자세. 까도 보고 간다. 그게 까복가죠? 네, 그래요. 그리고 Bo is Afraid라는 요 작품이 개인적인 기대작 중에 하나인데요. 그 아리에스터 감독님의 작품을 제가 전작들을 다 재밌게 봤어요. 요분이십니다. 아리에스터 감독님의 장편 영화 전작이 유전, 미드소마 요 두 작품 다 제가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Bo is Afraid 요 작품도 언제 개봉하나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7월 중에 개봉을 한다고 하고요. 북미에서는 4월 21일에 개봉을 했는데 북미 반응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. 어떻게 많이 갈리냐? 이 아리에스터 감독님의 전작인 유전과 미드소마가 공포 영화의 결을 가져가면서도 그 신선함을 안겨줬던 작품이었잖아요. 근데 보이스 어프레이드는 그 공포 영화의 결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이 주인공인 보의 혼란한 정신세계를 그리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를 그리는데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작품이고 어디까지가 이 보의 그 정신세계에서 나온 장면인지 아니면 현실에서 나온 장면인지 구분하기도 되게 모호하고 그래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북미 개봉 그 반응은 그래요. 그래서 저는 보긴 볼 겁니다. 워낙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보긴 볼 거지만 기대 포인트를 유전이나 미드소마와 동일한 기대 포인트에 두기보다는 그냥 이 감독님의 어떤 새로운 작품을 본다. 요 정도 의의만 가지고 좀 보는 게 괜히 좀 다른 기대를 하고 갔다가 실망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굉장히 잔인한 장면, 선정적인 장면들은 역시 나온다고 하고요. 그 미드소마도 그렇고 유전도 그렇고 그 특징이 그 성기 노출이 적나라하게 된다라는 그런 그 공통점이 있는데 요 작품에서도 동일하게 그 성기 노출이 적나라하게 되는 장면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여러 가지 자극적인 연출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.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전해드린 뉴스는요. 위기의 디즈니 플러스 2조 3천억 원의 손실을 맞았다라고 합니다. 약 15억 달러의 손실을 맞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지금 제작 중이던 컨텐츠들도 모두 비상 중단 상태고 근데 너무 좀 초반에 달린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.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그 마블 시리즈들 드라마 제작을 너무 좀 무리해서 달리는 거 아닌가 싶은 감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뭐 2조 3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내면서 제작 무상까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디즈니 플러스의 행보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기사입니다. 영화가 위기일까, 영화관이 위기일까라는 요 기사인데, 대충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, 그 영화 산업이 되게 성행하고 있는 뭐, 일본, 뭐, 중국, 북미 기준의 영화 표값이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가져와서,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표값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가, 뭐,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비교를 했는데, 결론은
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표 값이 비싼 편은 아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상승폭을 봐야 된다. 가격의 상승폭을 봐야 된다. 그러니까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서 가격이 너무 확 올라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반발심이 뭐 있는 게 아닌가. 그리고 그 영화 시장을 이제 극장, OTT, 그 블루레이, 저장 매체죠. 이렇게 세 개로 나눴을 때 연도별로 그 시장의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그래프로 이렇게 그 비교도 해놨고요. 기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데이터들을 이제 시각화해서 잘 표시를 해놓은 그런 기사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너무 좋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더 언급은 안 할 거고요. 요 기사 제 링크에 들어오셔서 한 번씩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어떻게 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